남인수 대한애국동지회 회장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에 다른 사람 얼굴 다 잡혀있는데 이를 빠져있으면 기분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다 잡혀있도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인수입니다. 오늘 정말 아침 일찍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나라 지키겠다고 이렇게 성인들에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마음 깊이 인사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사하는 목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행사에 우리가 참여를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타신 분들 한 분 한 분 전부가 오늘 서명 다 하셨죠? 그 기록과 또 곧 멀지 않아 건국 이승만 대통령 하는 영화가 곧 만들어집니다. 곧 시작이 되면은 우리 대한애국 동지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이 또 한몫할 겁니다. 영화를 촬영하는 그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르내릴 거고, 또 그 다음에 대한애국 동지가 걸어온 역사, 우리가 작년 재작년 17년도부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이 건국일을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는 이 행사와 채부자 행사를 저는 하는 걸로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첫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 힘으로 임시정부다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도 그 애국하는 일제시대의 나라를 찾겠다고 울부짖는 그분들 힘으로 애석하게도 나라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찾아서 해방시켰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미국에서 남달리 보는 그런 유학생이 됐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 오로지 나라 걱정에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연구한 것이 세계 2차 대전에 미국도 안전하지 못하다. 미국은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2차 대전하고. 미국이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걸 예언을 해줬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조용하게 일본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는데 세계 2차 대전 이런 구경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돼가지고 진주만 하와이 공격에 미군들이 수천 명의 해군이 죽었습니다. 그 하와이에 가시면은 관광 코스로 남아있어요. 그걸 구경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일본한테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계약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 일본하고 관계없는 미국을 갖다가 미국 백성들 갖다가 군인들 그만큼 죽여놨으니까 미국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한 방에 원자탄을 두 방 씹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군데 터잡고 있더니
바로 천황이 항복을 했거든요.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군정이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군정이. 그 다음에 아깝게도 상해 우리 임시정부가 임시정부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귀국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꼭 하나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김구 이름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건국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100년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또 한국에 와서 활동하면서 김구 선생을 끌어들이면서 김구 선생한테 이제 대한 임시정부를 수립을 2대에 맡긴 겁니다. 2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를 보면은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역사에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입니다. 임시정부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구 선생님이 초대 2대 대통령으로 김구 선생님이 지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한국에 와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정부를. 이 군정 속에서 정부를 만들어 갈 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때는 자의우익이었습니다. 자의우익. 자의우익에서 엄청난 자익이 흔들어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익운동 하다가 그 한 사람들 그 사람들 김일성이 편에 들어서가지고 그때는 김일성이가 공산당을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고 우리는 그때 건국전입니다. 건국전에 김일성이가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가 건국을 할 때는 이 좌파 쪽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는 왜 많았느냐? 이북이 우리보다 살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북이 살기 좋고 우리나라 소작들이 또 때로는 행패가 많았잖아요. 그죠? 행패가 많았잖아요. 또 그 당시에 우리 역사를 조금 이제 또 위로 올라가 보면은 대원군이 아주 잘못한 그 역사에 우리가 황실을 자랑스럽게 하는 건 좋지만 각 지역에 그때 상당히 가뭄이 심해서 어려웠어요. 백성들 살기에. 그 어려운 지역에 강제적으로 여기서는 돌을 얼마를 가져와라, 나무를 얼마를 가져와라, 울진에 울진의 소나무, 여문 소나무, 우마차를 실어서 경북까지 끌어올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농민의 혁명입니다. 농민의 혁명. 이것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감당을 못해갖고 일본 놈 소총 3,000수를 끌어들였어요. 그게 대원군하고 고종 황제가 잘못한 실책이 그겁니다. 이 사람 그때는 일본으로 대화돼갖고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이런 데서도 많이 왔잖아요. 교제하자고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끼, 갱이, 무기가 그거였어요. 정부하고 싸우려고 하면. 그래, 그 대항이 되니까 총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은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그 난을 일으켰지만 그 성공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일본한테 무자비하게 죽었습니다. 죽고, 그래, 일본 놈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대한민국을 간섭하고 지키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일본 나라에 뺏긴 겁니다. 그 시점부터. 그래서 그게 장장 36년입니다. 36년. 이래서 그러나 그 속에는 애국자들이 얼마나 희생을 다하고 재산도 날리고 그 사람들 애국자 자손들 거지 다 됐어요. 그렇게 살아도
이 정부에서 그 애국하다 죽으신 분들한테 참 자손들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살만한 해준 게 없습니다. 지금 민주화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수백만 원씩 가지만 그 사람들은 고작 가는 게 20만 30만 원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제2대 전강훈 한기총 목사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강훈 목사의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김무서익 하면은 김무서익가 아주 요번 이 시점에 나쁜 놈으로 역적 놈으로 비춰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역적에 비치지 전까지는 김무서익도 애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인정할 건 해야 돼요. 정강훈 목사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둘이 선거에 붙었을 때 오후 3시까지 박근혜가 졌어요. 그러면 우리 보수 국민들은 이미 오후에 선거를 다 해버렸는데 출구 조사를 하니까 져버렸어요. 김무서이가 애가 달아가지고 할 수 없이 답답하가 정강훈 목사라 찾아가가 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손부 떨고 무릎을 꿇고 애원한 거예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은 어떤 기구가 있었다 하면은 젊은 국민들한테 메시지로 날리는 그 기계가 있었어요. 기계. 그 기계로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일어나 날아가는 걸 애원을 하면서 호소를 하는 그 시간에 선거하는 젊은이들이 돌아서가지고 한 게 그래서 겨우 이겼습니다. 박 대통령이 젊은 표를 뒤엎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건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시점에는 그 역할은 김무성이와 정강훈 목사가 했는 거는 우리가 이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를 저도 그래서 저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이거 외에는 저는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전 목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 박 대통령하고 김무성이하고 소통이 안 된 것은 그래도 김무성이가 박 대통령한테 요청도 하고 이러면 좀 불러서 이래 상의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전혀 김영삼이 사람이라고 절명했거든요. 그건 선거대책 노부자까지 앉혀놓은 사람인데 소통은 좀 돼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내가 보면 보내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김무성이하고 앙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암원법 하는 거 아시죠? 암원법. 여기 1호차에도 그죠? 암원법 안 계시고. 아태재단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박근혜는 거기에 돈을 해주지 말았겠는데 이걸 박근혜가 외국 간 동안에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대표고 원내대표고 짜고 해주신 거예요. 그걸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하고의 둘이 절대 그 통과시켜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과시켜주면서 김무성이는 이 우리나라의 역적으로 몰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나 지금 정강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 이야기를 정강훈 목사가 대변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김무서이, 김성태 이 죽일로 이건 누구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국민들이 다 안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이 빨개의 정권에 이 공산화를 만들어가는 이 정권에는 싸워서는 우파끼리 그걸 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여기에 만약 김무성이를 이 시점에서 쫓아내버리면은 그 뒤에 따라 나는 국회의원 30몇 명이랍니다. 그 사람이 민주당에 붙어버리면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법이 바뀌어져요. 그것 때문에 김무성이를 자연스럽게 쫓아낼 때까지는 그걸 보류를 해달라는 겁니다. 보류.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 김무성이 계열 사람들은 다 빠집니다. 공천 못 받습니다. 그걸 정강훈 목사가 할 거예요. 황교안이도 그 말 안 들으면은 그때 뭐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요
정강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 해도 과연 아닙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정강훈 목사의 이 말씀을 절대 듣지 말고 정강훈 목사의 말만 들으면은 1000,000명 서명 운동에 성패를 냅니다. 1차, 2차, 3차 단계적으로 하겠답니다. 예. 그런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니까 정강훈을 불신하는 사람도 다 따라요, 지금.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한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빠졌는데, 한 가지 할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주는 단체는 조원진, 이 단체를, 예, 암암리에 변호사가 밀어주고 있거든요. 밀어주고 있는데, 정강훈 목사는 절대적으로 박근혜가 앞으로 나와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답니다. 정치를 하지 말고 계열 자체를 전부 박근혜 계열을 하는 자체를 없애고 순수한 대한민국 보수의 당을, 보수의 국민들이 합류하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말 이해갑니까? 그래, 만약에 그걸 걱정을 해요. 나와가지고 또 박근혜가 좋은 일을 밀어줘서 그 정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50명 차고 나갔구만 당끼리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보수끼리. 이러면 우리나라를 망해요. 예, 이걸 정강 목사는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건지가 꼭 국회의원 필요한 석은 한국당에서도 나가주지 말고 또 한국당에 나갔는데 조건지 떨궈갖고 들어가갖고 해코지 하지 말고, 예? 서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데 그 몫은 내와 정강훈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교안이 할 문제예요. 그걸 정강훈 목사가 중간 리더를 잘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또 저에 대한 바람입니다. 예, 요거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목이 많이 아프고 아직도 환자입니다. 저는 죽을 날도 정해져 있고 또 내가 작년부터 갑자기 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도 제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오늘 가면 행사를 제일 먼저 11시에 박정희 대통령 묘소 유경수 여사 주모시 거기에 제일 먼저 우리가 참석을 하고 그분들 정말 대한민국 엄마들을 위해서 나라를 평생을 걱정하다 돌아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안 옷에 입었는 옷이 그 간호사가 보니까 기웠는 옷을 입었더라고요. 기웠는 옷을. 그걸 그 간호사가 아직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참 국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그 시절에 참 살아보려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아껴가면서 참 우리 국민들에게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위치에 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업적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일 먼저 거기 가서 참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건국일 1948년 8월 15일 건국일 이 날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생일이 있잖아요. 하물며 나라가 건국을 해서 지금 이렇게 20대 국가에 지금 잘 살아가는 단시간 내에 잘 살아가도록 이 위치를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 우리 잊어서는 안 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역사는 잘못된 대로 가고 그보다 공이 큰 거는 큰 대로 역사를 가지고 가야 후세 학생들이 그걸 배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교과서부터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전부 없애는 공은 없애고 과는 쉽게 세우고 이거 잘못되지 않습니까? 우리들 1000,000명 서명운동으로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바로 잡아야 되고 오늘 제가 이야기 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이 있으면은 그 진실 속은 반드시 우리가 진실에는 성공을 합니다. 마음속에 가장이 있고 머리는 잔머리 굴린 딸이 있고 어떤 내가 정치적 논리로 줄서기를 하고 이런 마음 다 버리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 차를 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동료지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300년을 이어오던 그 아까운 재산을 건국과 동시에 인재가 없어서 학교를 척구대학, 대구대학을 지어서 그걸 오늘날 영남대학으로 만들어져서 인재를 지금까지도 키워내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관도 만들어야 되고 학생들 교과서에도 그 일은 나와야 되고 이것이 커져서 전 세계 가난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하고 이야기 중에 정말 정강훈 목사도 나와 똑같은 그 마음이 소통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그 초대 건국 대통령이 그 동상이 대전에 하나밖에 없어요. 대전에 모한 학교에 하나가 있대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최준 선생 동상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내가 제일 먼저 우리 공장에다 세워서 영남대학 좀 이길라. 예. 영남대학 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 창업자 동상도 하나 없이 그래 제자들을 그래 길러내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앞으로 제가 일생을 바쳐서 그 일을 제가 할 겁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제가 혹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성질이 못돼서 냉정하게 저는 두 번 다시 안 봐요. 그런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 인데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동지의 임원들부터 시작해야 많이 쫓겨났어요. 나는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면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많이 씹고 나를 많이 나쁜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한 번도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은 김정은이 핵포기 결단을 내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합치면은 무장해제 대통령, 불륜 대통령, 남쪽 대통령, 무장해제 대통령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어지자.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같이 살 수 없다. 이혼하자. 자, 이제 헌법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딱 외우고 있는 게 있으니까 1조부터 문재인이가 얼마나 많은 헌법을 위반했는지. 첫째,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가장 최고 이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한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문재인은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 하나. 두 번째, 헌법 제1조 국민주권입니다. 문재인은 국민주권 싫어하고 계급 주권, 민중주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 둘.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김정은은 불법 정권이고 반국가 단체다. 그런데 문재인은 김정은을 상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 위반,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은 민족 반입자와 손잡고 자유 다 빼버리고 자주 통일, 자주 반입 통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헌법 제4조 위반, 헌법 제5조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고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국방부를 정치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국방장관 둘이를 앉혀가지고 저기요 김정은이가 주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헌법 5조 위반,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공무원을 촛불혁명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헌법 제10조 생명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는데 문재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권 즉 핵폭탄 맞지 않도록 할 그런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헌법 제10조 위반,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민노총 등 지리 세력에 있는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법을 불리하게 적용하십니까? 헌법 제11조 위반, 아까 말씀드린 69조, 66조 위반, 토탈 헌법 14개를 위반하고 있는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이혼해야 합니다. 탄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0만 명 서명이 2,000만 명 서명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거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을 3분의 2 의석을 주면 됩니다. 3분의 2의 의석. 요새 자유한국당에서 약한 소리 하고 있어요. 개헌 저지선 달라고 그래요. 개헌 저지선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패배주의로 달려들면 안 됩니다.